네, 이 커피 전문점이나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발전적인 일회용품 규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석 팀장 그리고 이정현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에 관한 내용 잠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테이크 아웃을 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어길 경우에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운석 팀장님, 이런 제도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7월부터 그 계도 기간을 정했습니다. 예, 예. 7월은 계도 기간을 정해서 실시했고 8월 6일부터 14개 시군에서 일제히 그 일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도에서도 전주, 울산, 익산 쪽에 대해서 3개 시군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조사해 봤는데 보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 예, 예. 이정현 차장님도 그렇게 같이 공감하십니까? 예, 뭐 정부가 이제 그 종합대책을 세우고 뭐 짧기는 합니다만 홍보도 많이 하고 뭐 계도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곳들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예. 한 뭐 80% 가량은 안내도 잘 하고 있고 안내문도 붙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는데 좀 몇 가지 좀 보완 사항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 매장 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안내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예. 계산대라든지 주문대 옆에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이즈들이 다 각각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컵 가지고 가면 최하 100원에서 한 300원 정도 할인을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라든지 요즘 이제 뭐 휴대폰으로 많이 검색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안내들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법의 한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플라스틱 컵들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종이컵은 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종이컵을 비치를 해서 그 매장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편법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일회용품을 좀 줄이자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또 편법이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여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대해서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정착이 좀 제대로 좀 돼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를 하게 된 게 여러 가지 그 뭐 환경적인 문제 이제 있지만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수도권에서 벌어졌던 폐빈이라든지 폐플라스틱을 수거 거부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게 좀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이제 그 시나 그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 수거를 사회적 기업 통해서 대응을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은 이제 민간업자들이 이걸 수거를 해서 이제 시장에 팔기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이제 작년에 이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영화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세계 모든 쓰레기들이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으로 오거든요. 중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격 자체가 떨어지니까 돈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필름류라든지 비닐류 이런 것들을 수거를 안 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좀 훑어보기 시작했고요. 이미 좀 생각이 있으셨던 뭐
시민들이라든지 자치단체들이 이거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08년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들이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좀 그 일회용품 보증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거의 뭐 2배 가까운 일회용품 사용량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수입하는 걸 금지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수거 대란을 일으켰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좀 사용을 좀 금지하거나 줄여보자라는 노력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이 플라스틱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좀 잠깐 지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단위는 킬로그램인데요. 2016년 통계입니다. 이게 한국이 98.2kg, 소비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보다 일단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일본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찌 보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너무 익숙해져 있고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플라스틱에 대한 경고,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소장님. 예. 그 일단 뭐 플라스틱 이 쓰레기 이제 그 태우거나 묻거나 하는 방법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태울 경우에는 이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특정 유해 대기 물질, 발암성 물질들이 대거 발생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질소산화물 같은 미세먼지도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굴뚝을 타고 대기 중으로 흩어져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비라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약 뭐 한 해양 쓰레기의 70%가 플라스틱입니다. 뜨니까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예, 거고 특히 이제 예. 이런 작은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경우는 분해돼 가지고 해양 생물들이 섭취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뭐 알바트로스 같은 큰 새들 거북이에 뭐 빨대가 꽂혀 있는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결국 이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들이 그 뭐 멸치라든지 생선들이 물고기들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밥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식약청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천일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섭취를 해서 혈관을 타고 장기 안으로 들어가기도 되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뭐 대기 중에 가면은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 발암성 물질로 돌아오는 거고 바다로 흘러간 것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시 우리 밥상에 올라와서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까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쓰레기로 뒤덮인 사회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리가 손쉽게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옥죄는 우리들의 삶과 생존을 옥죄는 것까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조금 전에 플라스틱 사용량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뭐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사용량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256억 개 1년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요? 예. 일회용 비닐봉투는 211억 개 정도가 사용되는데 일회용 비닐봉투를 1인당으로 나눠보면 한 420개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다. 예. 이건 그렇다면 우리의 좀 소비 패턴이라든가 행태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산업 구조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해서 예.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유의 부산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 이런 예.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예. 생산하게 되는 거고 예. 뭐 아스팔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 소비량들이나 비닐이라든지 소비량들이 좀 늘어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소득 수준이 굉장히 그 빠르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요로운 이런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소비를 이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간 만큼 우리 그 공동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들도 좀 동반 좀 상승을 해서 좀 줄이려는 노력들이 우리 시민사회 내에서도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런 일회용품들, 이제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한 일회용품들이 가져온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변화 또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 그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해서 인간이 섭취할 수 있고 실제로 섭취가 되고 있고 예. 그런 등등 또 다른 혹시 좀 어떤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자체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실제로 선진국에 비해서 더 낮은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그 집에서 정말 분리배출 열심히 하시거든요. 가정에서. 그래서 대부분 그 집안에 있는 거 보면 화장실에 쓰는 뭐 휴지라든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분리배출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분리배출을 오히려 과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리배출이라고 저희가 내놓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이 약 한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38%밖에. 예. 결국은 우리가 재활용 분리배출이라고 내놓는 것에 한 60%가 결국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소각하고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소각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라든지 특정 대기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사람의 문제냐라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처음 물건이 만들어지는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보는 뭐 편의점에서 그 커피를 한 잔 샀다 하면 예를 들면 뚜껑 부위에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료수를 하나 샀는데 음료수의 상표나 라벨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잘 떼지가 않거나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페트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재활용 등급이 아주 낮아집니다. 뭐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상표 비닐은 가볍게만 해주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명이라든지 이런 흰색 그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 컵에도 인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그 재활용하려면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폐기물 종합 대책에 좀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유색 페트병을 못 만들어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가정에서는 재활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분리 배출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 30 몇 %밖에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생산 단계부터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재활용을 생산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초반부에 플라스틱 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른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한 제도를 본 건데요. 크게 보면 이제 음식점 그리고 이제 판매점, 목욕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또 비닐 식탁보 같은 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판매점과 목욕탕에서는 봉투, 쇼핑백, 또 면도기, 일회용의 경우 칫솔, 치약, 샴푸 이런 것은 무상 제공이 금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 팀장님, 저 제도 자체는 그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좀 부족한 거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그 일회용 비닐 그 식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친환경적 그 분해되는 그 비닐하고 분해가 되지 않는 겉보기에는 비닐 똑같은데. 똑같은데 그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어느 걸 쓰는지 정확히 구분이 안 갑니다. 사실은 대부분 음식점에다 다 쓰고 있는데 그 구분이 안 가서 그걸 구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애매하고. 그런 것들은 사용이 되도록 승인은 되어 있는데. 승인은 되어 있는데 이제 구분이 그 마크가 찍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좀 구분 이렇게 적발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을 많이. 그러면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거기다 뭐 표기를 한다든가 이럴 필요도 좀 있겠군요. 색깔을 해야겠다는 뭔가 무늬를 살짝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안 쓰는 게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분해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이게 분리 배출을 했을 때 분해가 되는 거면 뭐 매립으로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보통 그 대형 음식점에서 비닐 쓰는 데들 보면 이 잔재물들을 싹 싸가지고 그냥
종량제부터에 넣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소각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천 차단하려면 이런 그 비닐을 식당에서 쓰지 않도록 저는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 경험으로 보면 저는 뭐 목욕탕에서는 일회용 뭐 샴푸라든가 면도기 이런 것을 최근에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동네 슈퍼나 이런 데서는 비닐봉투 같은 거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목격한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 팀장님은? 완전히 정착은 안 되고 이제 점차적으로 가다 보면은 정착은 될 겁니다. 예. 지금 재래시장에서도 보면은 그 일회용 검은 비닐봉투에다 대부분 담아주는데 그쪽도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대형 매장, 마트 같은 데서는 그 비닐봉투 사용은 않는 것 같은데. 예, 거의 안 씁니다. 지금. 예. 그런데 뭐 조그만한 동네 슈퍼라든지 또 재래시장 이런 곳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 많이 같아서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정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서 저거 말고 조금 네. 더 보완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법이 바뀌고 제도가 개선이 돼야 이제 더 집행력이 강하게 되는데 그거를 끌어내는 게 또 이제 시민들의 참여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자발적 협약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좀 앞서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지금 그 대규모 프랜차이즈 빵집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뚜레쥬르 이게 매장이 5,000개가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가보시면 빵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포장을 비닐에 담아주고 예. 또 마지막으로 가져갈 때 또 비닐을 또 담아줍니다. 그렇더군요. 그래서 예. 이제 여기를 가능하면 이제 그 종이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종이도 뭐 일회용품이긴 하지만 뭐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으니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준비 기간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빵집들 다 점검하고 실천이 되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받는 게 세탁소. 지금 뭐 와이셔츠, 양복 이런 거 하게 되면 다 비닐 포장에 옷걸이 갖다 주시잖아요. 예, 예. 그럼 여러 개 오면 하나만 좀 싸주셔도 예. 되는데 일일이 다 오니까 그걸 치우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세탁소 비닐이라든지 옷걸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제과점이나 세탁소 같은 것도요. 예. 제과점 같은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까? 규제 대상입니다. 아, 그런데 왜 예. 단속이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곧 저기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연관된 대책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살펴보고 나머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줄이고 재활용률은 70%로 높이겠다 했습니다. 2022년까지 비닐 사용량 35% 줄이고 유색 페트병,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페트병, 아까 조금 전에 이정현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이 있는데 제로화를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보시죠. 그리고 얼마 전 9월에 자원순환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일회용품과 관련된 걸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2027년까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완전히 퇴출하겠다. 지금 플라스틱 컵만 판매점에서 규제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일회용품 전반으로 걸쳐서 2027까지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고요. 마트와 택배에서의 이중 포장, 과대 포장, 싸주고 또 싸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이겠다는 거고, 이건 뭐 GDP 대비 폐기 발생물 20% 감축 2020년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최원석 팀장님, 네. 저거 말고 조금 그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다 하는 거 혹시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특별한 게 없으시면 제가 이정현 시장님께 말씀 기회를 넘기고, 없으십니까? 예, 아직은 예. 이정현 시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아니 뭐 이번 종합대책은 굉장히 계획이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부터 유통, 소비, 교육, 뭐 자원 순환까지 좀 그 전체적으로 종합대책이 잘 짜여져 있는데 이제 저거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이행 계획들이 예.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분리배출이 사실은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집에서 가끔 이제 분리배출 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확히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분리배치를 용이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원룸촌이라든지 그리고 농촌 지역 이런 부분들은 실제 좀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제도를 바꾸고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좀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뭐 단속이라든지 이런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프랜차이즈점이든 아니면 소규모 자영업 커피 전문점이든 이런 분들의 참여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또 골목 상권에 아까 말씀하신 조그마한 동네 슈퍼 그리고 시장에서 좀 이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저는 뭐 공용 장바구니를 좀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네 같은 경우는 뭐 박스라든 이런 거 지금도 한지 쓰고는 있습니다만 동네 분들이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빌려주고 가져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좀 확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예. 저런 계획들이 마련된 것은 좋은데 저것을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이냐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의 일환으로 이정희 처장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나치게 이게 너무 앞서가다 보면 대체용품을 있어야 이게 사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그 빨대를 금지하기 위해서 나무 빨대를 사용하면 또 산림을 파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감안해가면서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팀장님. 예. 어려운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차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한 30초 정도씩 듣고 좀 정리를 하죠. 이정희 차장님. 예. 어쨌든 뭐 지구는 일회용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비하고 우리가 편리함을 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우리 사회, 우리 식탁에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일회용품을 좀 덜 쓰고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생활의 모습들이 좀 품격 있는 생활의 모습들로 보여지는 그래서 이런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는 것들이 어쨌든 우리 성숙한 시민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고 집에 쓰레기가 좀 덜 나오고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는 것들이 자랑거리이고 서로 비교하는 뭐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왜 노예나 궁금해하시는 분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은석 팀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보다 보시니까 이런 일회용품 규제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걸 굉장히 절감하실 것 같아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일회용 컵이랄지 일회용 음료수 같은 걸 지금 사용을 자제하고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이 일단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게 민간에 파급되면 더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재앙을 물려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각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이 아니고 지금 바로 실행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